네, 그러면 오늘은 그 스마트 NC 청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NC에서 최초 청구하실 때는 저희 메인 화면에서 청구 버튼을 눌러주시면 청구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청구를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에러가 뜨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에러가 뜨는 경우에는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됐을 때, 보통 청구를 처음 하시는 곳에서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을 때 이런 에러가 뜨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라는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아래 보시면 진료비 청구 포털 서비스라는 곳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곳에서 2번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설치에 윈도우 XP 이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 이제 XP 이상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XP 이상을 클릭하셔서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게 되면 이제 아까 같은 에러는 안 뜨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청구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집계 화면이 뜨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이제 청구 관리 탭에서 오류 검사를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오류 검사에 보시면 위에 보험 종류, 외래 입원 구분, 진료기간 등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건강보험을 하실지 의료급여를 하실지 각자 한 번씩 선택해 주시고 진료기간도 청구월에 맞는 진료기간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각각 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한 번, 의료급여 한 번 이런 식으로 오류검사를 각각 2번에 걸쳐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본화 산재를 하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본화 산재를 따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설정을 하시고 나서 오류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아래와 같은 오류 환자, 여기서 말하는 오류는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아니라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안 들어갔거나 잘못 들어갔을 때 그때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뜨게 되고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게 잘못됐는지 보험 정보가 잘못됐다거나 상병, 처방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거나 써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접수나 진료실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자주 몇 가지 뜨는 것들을 이제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피보험자 성명, 보험증 번호가 누락되었다 이렇게 뜨는 걸로 청구기관에서 보통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접수할 때 보험 정보 갱신이 잘못된 거나 혹은 안 돼 있거나 했을 때 이런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그 오류가 떴을 때는 접수창에서 환자를 불러내신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검증을 누르시게 되면 자격 조회 갱신이 되는데 그 갱신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보험 정보를 다시 갱신해 주셔야 됩니다. 단 여기에 보시면 진료 일자가 적혀 있는데 이 진료 일자에 해당하는 날로 여기 대기자 접수 일자에 들어가 주셔서 완료 탭에서 그 환자를 더블 클릭해서 띄우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검증을 눌러서 보험 정보를 갱신해 주셔야 위와 같은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자주 뜨는 걸로는 진료 확인 번호가 누락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료 확인 번호가 누락되었다고 뜨는 경우에는 접수 탭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라고 하는 곳에서 진료기간을 설정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본 다음에 반드시 진료 승인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료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이곳에서 조회해서 다시 한 번 더 승인 처리를 해주시면 진료 승인 번호 에러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를 이제 모두 수정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자료 집계 버튼을 눌러서 청구 데이터를 집계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이렇게 플러스 2개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마다 다르지만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따로 집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자본화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청구하실 연과 월을 이곳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월 단위, 주 단위로 병원의 특성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청구 구분에는 정상 청구인지 보완 청구인지, 보통은 처음에 할 땐 정상 청구로 진행을 하고, 그 이외에 청구가 끝나고 보완 청구나 누락 청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곳에 청구 구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집계가 끝나고 옆에 있는 자료 심사 탭이나 혹은 이제 밑에 있는 통보서 내역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자료 심사라는 화면이 뜨시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보낼 통보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자 목록이 나오게 되고, 그 환자 목록에 대한 내용들이 오른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내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했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EDI 송신에서 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EDI 송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창이 뜨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청구 파일 점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파일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점검 버튼은 반드시 눌러주셔야 통보서가 완벽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청구 프로그램에서 오류 검사에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도 오류 검사에서도 오류가 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뜨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던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청구 파일 점검에서 오류가 없이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건, 여기 접수 전 오류 점검 송신을 누르셔서 이 통보서를 심평원으로 미리 한번 보내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청구 결과와는 아무 연관이 없으며, 설령 이제 보통 청구를 일반적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제 반송이나 지급불능, 삭감 등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이나 보완 청구 등 꽤나 까다로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청구와는 아무 연관이 없이 미리 심평원에 한번 보내보는 기능으로서 먼저 이제 오류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병원에 꼭 말씀하셔서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렇게 안내를 드려야 합니다. 보통 요거는 이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이나 보통 한 몇 시간 단위로, 늦어도 한 3, 4시간이면 통보서가 도착하게 되고요. 통보서 수신에서 접수 전 청구 오류 보낸 거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곳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에서 오류가 이상이 없게 되면 여기 있는 청구 버튼을 통해서 이 통보서를 청구 버튼 누르셔서 발송하시면 청구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것으로 스마트 NC 청구 과정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해됐어? 네. 소신한테 이해 안 되지?